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8260K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계엄도 아니고 내란도 아니고 삼원체제 비밀정부 정치 공작일 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이라는 인간을 마치 정당한 정치인인 것처럼 또 띄우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힘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를 그렇게 띄우고 빨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김문수가 청년마다 어쨌다 이렇게 떠들었지만 결국은 김문수가 망월동에 가서 엎어졌고, 그 김문수 때문에 북한군 시신 세구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세구의 북한군 시신 묘소에 가서 김문수가 엎어진 것도 MBC 중계방송으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청모에서는 1999년도 5월 말에 청주회 회원이었던 천용택 국정원장이 중국 정보부에 가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부 법에 존재하는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주고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26년 됐고, 그 26년 동안 중국 정보부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만들었고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만들었으며, 그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지금 민주연구원이 됐다.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거를 본따서 북한이 국정원 안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만들었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민주연구원, 이 3개 연구원을 삼원체제라고 칭하고 그들이 통제하는 시스템을 삼원체제 비밀정부라고 청청모에서 알려드렸고, 삼원체제 비밀정부의 핵심 전력이 바로 임동원과 정성홍이가 북한의 지령으로 4,500명의 김대중 여단 병력을 10만 명으로 늘려놨고, 그 10만 명이 과거의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도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민주체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언론 세무 사찰을 통해서 모든 언론사에다가 언론사의 자본금을 능가하는 벌금을 매기고 중국에서 자본금을 갖다가 대납을 해줘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자본을 중국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동혁이를 띄웁니다. 국힘당은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통제를 합니다. 물론 단독 통제는 아니고 삼원체제 비밀정부가 통제를 하지만 그중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국힘당을 통제하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민주당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은 아무나 그 원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비밀을 다루는데 아무나 시켜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핵심인 정치를 중국 정보부가 통제하고 일정을 짜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대한민국에서 이런깨나 날린다 하는 인간들은 모두 다 외면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최인수 사건을 입에 담는 사람이 없고 청주회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도 없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46년째 광주에서 속이고 있는 북한군의 존재에 대해서 청청모에서 동작동 5.18 묘역에 가서, 이 묘역에는 1980년 5월 24일 송암동에서 전사했던 교도대대 조교 무덤이 없고 대신 통합병원 방위병을 쏴 죽여서 대리 매장을 한 묘소만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도 새까맣게 까먹는 게 대한민국의 개돼지 들치대들인데, 윤석열이가 어떤 짓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인간들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의 마누라 김건희가 왜 이름이 건인지, 그 이름을 홍라이가 이건희 앞에서 개명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해줬어도 그 말을 옮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건희는 이미 징역 7년을 구형을 받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홍석현이가 김건희와 윤석열을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당연히 홍석현이가 자기가 결혼시켜준 윤석열의 정부에서 인사권을 다 휘두른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건진 법사니 어떤 법사니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서 18조 원 대북 송금 수사를 의뢰를 했을 때 그거를 기피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에 5천억만 인정을 하고 이태원 참사 사건을 만들고 종결 처리를 하고 미국 FBI는 눈을 감아준 겁니다.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미국 FBI와 CIA 그리고 재미 교포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박 유튜브 방송들 그리고 엠킴과 빌더 코리아가 찌그러지고 지금 대타로 애니첸이 누굴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컨대 원용석이라는 인간이 트럼프가 부정선거 발표를 했다 이러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베네수엘라 혼자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라 한국과 같이 개입을 했고 뒤에는 중국 정보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를 쳐내도 금방 자랄 수 있는 베네수엘라만 입에 담고 한국과 중국 정보부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 수박 유튜브 방송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다 뭐 재판을 연기했네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재명 아들에 대한 탈영 사건인 겁니다. 이재명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출마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이재명 아들 탈영 사실이 폭로가 됐었는데 그거를 중국 정보부와 북한 정보부가 막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대신 역할을 한 게 바로 간첩 서욱인 겁니다. 서욱이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이재명 아들이 통합병원에 서류를 제출 안 한 것은 공군 자대의 잘못이지 이재명 아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하자마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아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통합병원 인사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군대 병원은 나이롱 환자가 많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구속력에 있는 인사규정이 있는데 인사규정 5호를 보면은 통합병원에 입원한 자 중에서 자대에서 관련 서류를 2주 이내에 보내지 않는 자는 무조건 귀대를 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대에서 서류를 보내주던 말던 본인이 가지고 오던 말던 서류가 2주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실을 시켜가지고 퇴영증을 끊어가지고 규형 조치를 하게 돼 있는 게 법인 겁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이재명 아들은 바로 퇴실해서 자대로 규형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공군 자대에서는 통합병원에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할 것 없이 무조건 탈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가 직접 고발을 했었는데 이거를 경찰에다 배당을 시킨 겁니다. 경찰이 홀딩을 하고 있다가 찾아낸 묘책이 경찰이 어떻게 군대를 수사하냐 조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다시 국방부에 관련된 부서에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탈영병 신고를 통합 처리하는 부서로 국민신문고를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됐던 간에 탈영병을 신고하면은 그 신고가 전부 국민신문고로 가서 국민신문고에서 사건을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아들이 탈영병 신고가 들어오면은 경찰로 내려보내면 또 경찰은 군대를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탈영병들은 바로 국방부에다가 내려보내서 조사를 강력하게 시키겠죠. 죄가 있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그리고 열혈 애국자들이 이런 관련 서류들을 다 저에게 받아다가 한동훈이가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일 때 한동훈이를 찾아갔는데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돼가지고 이재명이가 출마한 지역구의 원희룡을 찾아갔는데 원희룡이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동규가 거기 출마한다고 해서 전향을 했다는 정재일인가 유재일인가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다 이동규한테 연락을 한다 이따위 소리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아들이 그러는데 한 달 후에 서류를 갖다 줬다 그러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에 갖다 준 적도 없고 한 달 후에 갖다 줘도 탈령입니다. 그리고 탈령 사건은 수사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사를 하면 이재명 아들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아들이 구속이 되면은 당시 거짓말을 했던 통합병원장 그리고 간첩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싸그리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면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한 윤석열이가 진행했던 계엄이 계엄일 수도 없고 또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이야기도 4.15 총선이 LGU 때문에 들통이 나가지고
통신사를 KT로 바꿔야 되는데 바로 그 KT 통신사 사장을 LG CNS 김영섭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만 KT지 인물들은 전부 다 LG 인물들이 다 통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영섭은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여올 때 국방망을 깔면서 일부러 하청업체에다가 보안을 맡겨가지고 하청업체에서 외부망과 내부망을 연결을 1년 넘게 시켜놓은 겁니다. 그거를 청주회 장성들이 다 봐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개발을 끝냈다가 중단한 중고도 무인기, 이 중고도 무인기의 암호통신 지령 시스템을 북한에 넘겨줬고, 개발하는 대한항공개발사에 모든 부품의 사진을 다 넘겨주고 설계도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김정은이 얼마 전에 평양상공에 띄었을 때 미국에서 한국에 수사 요청을 했고 한국 경찰은 저에게 정보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런 윤석열이가 무슨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겠습니까? 북한에 약속한 돈을 보내주지 못해가지고 잘린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지금 돈을 못 보내줍니다. 트럼프가 이런 시스템을 알고 돈을 싹싹 긁어가니까 이재명이가 북한에 돈을 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으로 돌면서 핵심적으로 집중하는 나라들이 바로 문재인, 윤석열이 다녔던 데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ADD,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비밀을 서버째 털어다 갖다 주고 연구원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비밀 출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기술 지도를 해주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엣지라는 방산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지분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신위성도 기술을 지원해준다, 우주 개발도 기술을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청주회 장성들이 띄운 대한민국 정찰 위성이 전부 다 지금 못 쓰게 된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띄운 정찰 위성의 저장 장치가 바로 중국제입니다. 거기에는 백도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의 경계과학화 장비를 직접 통제를 하고 운영했듯이 대한민국 정찰 위성을 직접 통제를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4대 중에 2개를 지금 못 쓰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재명이도 북한에 약속한 돈을 못 주면은 잘리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가 추잡한 범죄부터 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재명은 잘리게 되면은 윤석열과 달리 살아날 길이 없죠. 그리고 지금 북한은 미국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준비해준 나라로 가서 배가 가서 싣고 오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폴란드와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미국 CIA가 다 눈 감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부터 경찰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절대로 같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곤조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정보기관에 있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곤조는 경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 CIA가 지금 그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미국 CIA와 FBI가 어떻게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간첩 조직단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때 260만 재미동포 여러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많은 정보기관 출신들이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현직에 있을 때 부정을 저지르고 돈을 갖고 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애국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임종석의 딸이 미국에서 큰 부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정보기관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지금 미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의 딸이 갖고 있는 돈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건너가는 돈들인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건너가진 않겠죠. 자금 출처가 거기고 여러 군데 거쳐서 세탁돼서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CIA와 FBI 같은 이런 국내 정보 조직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은 미국은 한국처럼 망하게 됩니다. 중국이 필수적인 요원들에게 돈을 줄 때는 적당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전무하면은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 삼성전자 전무도 중국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먹었는지 삼성전자를 때려치고 기밀을 가지고 넘어가다가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삼성전자 전무의 직책에 있는 사람도 넘어갈 만큼 돈을 집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IA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을 주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돈들은 바로
중국 인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서 미국서 번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곧 붕괴됩니다. 중국이 운영하던 비자금들이 전부 다 트럼프 손에 걸려 들어가지고 중국의 지급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돈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팔 수도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김대중 펀드가 경단위가 넘어갔는데 이것도 지금 트럼프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앗소리 못하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한 번만 더 하게 되면은 중국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사적으로 모든 조직을 가동해서 트럼프를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미국에서. 거기에 수박 유튜브들이 지금 나대고 있는 건데 청청모에서는 이들을 다 제거를 하고 이들 정보를 트럼프에게 직접 제공할 겁니다. 이거 260만 재미 동포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역 세력으로 몰려 미국에 자리 잡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겁니다. 간첩 역할을 하는 재미동포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광훈, 신혜시, 고성국이, 이봉규, 성창경 이따우 인간들 세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청청모의 정보력은 최소한 북한과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작에 대해서는 모사드나 미국 CIA를 능가합니다. 앞으로 정당한 계엄이다, 내란이다 이런 이야기 떠드는 사람들은 삼원체제 비밀정부의 하수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26일 날 문땡땡이라는 분이 3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0일 오늘 김땡땡이라는 분이 4만 원을 후원하셨고 구땡땡이라는 분이 1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대한민국의 비밀을 하나씩 깨트릴 때마다 저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엠킴 김민아와 빌드업 코리아에 대한 기밀을 폭로하는 바람에 미국 공작에 지금 뿌리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타를 지금 다시 찾아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공작원들이 다 지금 밤을 새게 되는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두세 번 반복되다 보면은 다 노출이 돼서 기밀 공작을 못하게 됩니다. 조만간에 이사야라는 애국 시민이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이 보내주신 영상과 다른 애국자들이 활동하신 영상을 제가 편집해가지고 광주시청의 보상과에서 그리고 망월동에서 북한군에 대한 은폐를 45년 동안 한 생생한 기록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광주시청 그리고 그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북한군의 존재를 은폐해온 명백한 증거들을 영상과 통화 기록 이런 걸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앞으로 그 당시에 총을 들었다면 다 총살이 될 것이고 최소한 국가 반역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애국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